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2일 목요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날입니다. 비트코인 17,5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횡보 중이고 에이다, 도지, 솔라나 약간 하락했지만 리플은 하루 전보다 플러스 5% 상승이 좋고요. 이더리움 도메스 18% 상승하고 개인들 투심 일부가 돌아오면서 코인의 순환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상승도 좋지만 아발란체, 아마존, 클라우드하고 파트너십 체결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플러스 15% 급등을 했고요. 폴리곤은 몇 달 전 구글 클라우드 하고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던 만큼 아마존 클라우드 호재 큰 이슈는 아니지만 코인 순환장에 시장 내 유동성 살아나면서 빠르게 아발란체로 자금이 옮겨갔다 볼 수 있습니다. 호재 코인 찾아서 자금들 이동하는 장이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앞두고 있는데 미국 주식 반등 좋고 비트코인은 10일 연속 우상향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 미국 주식은 빅테크 위주로 상승했고 아마존은 플러스 5%로 코로나 저점이었던 81달러 찍고 강한 반등이 났고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1월 인플레이션율 이번에도 하락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률이 좋습니다. 애플 125달러 더블 저점 찍고 반등한 건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1월에도 잘 나오면서 실적까지 어닝 비트 한다면 워렌 버핏 매수한 애플 평단 140달러 얼마 남지 않았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나스닥 코인은 미국 1월 인플레이션율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매우 큰 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가장 높게 상승했을 때는 1974년인데 이때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11%까지 상승하고 주가 하락도 컸고요. 그러다가 1975년 1월 나스닥 주가 완전히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미국 인플레이션율이고 파란색은 나스닥 주가이고요. 빨간색 하락하니까 주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이후에 인플레이션율 완전히 바닥 찍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6.5% 컨센서스인데 전월보다는 인플레이션율 내려올 가능성이 더욱 크고요. 나스닥도 미국 인플레이션율 연준이 목표한 2%대로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1974년처럼 인플레이션율 바닥 찍기 전부터 나스닥 먼저 반등 올 것이라는 판단에 저점 매수세 들어온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고점 찍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나스닥이 바닥까지 오느냐 이고요. 나스닥이 바닥 찍고 상승하면 코인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닥만 잘 찾아서 투자하면 코인 풀매수해서 홀딩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1974년 2월 3월에 인플레이션율 고점 찍고 하락 이후 1974년 9월하고 11월 되어서 나스닥도 바닥이 났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갭이 존재를 하는데 최소 7개월 이후부터는 나스닥이 바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작년 미국 인플레이션율부터 현재까지 보면 작년 7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9.1%로 여기가 완전한 고점이었습니다. 스마일로 빨간색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후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나스닥도 완전한 바닥에 근접해 있다 볼 수 있죠. 빠르면 이번 1월 인플레이션 나오는 부분이 나스닥 완전한 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늦어도 2월 3월에는 나스닥과 함께 코인도 완전한 저점이 나올 것이다 결과치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1974년에 인플레이션율 고점 찍고 7개월에서 9개월 이후 나스닥도 저점 나온다는 것은 2023년 최근하고 100% 일치할 수는 없고요. 50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더욱 성장했고 중국, 일본 같은 새로운 변수가 많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1974년 당시 미국 금리 고점 통해서 나스닥이 언제 저점 나왔는지 추가로 살펴보면 좋을 듯 하고요.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로 파월 의장도 언급을 많이 하는 인물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 금리 13%까지 인상을 하니까 미국 실업률 증가하고 미국은 빠르게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금리가 완전한 고점 나오고 1개월에서 2개월 지난 다음에나 나스닥이 완전한 저점이 났고요. 인플레이션율 고점이 여기 초록색 화살표 부근인 것에 반해서 금리 고점은 몇 달 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마지막으로 인상하는 구간은 3월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나스닥이 완전한 바닥까지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나스닥이 여기 정도 되는 구간으로 마지막 하락 기다리고 있는 지점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나스닥 주가 고점 대비해서도 1994년에는 고점 대비 쌍바닥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60%
10%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많이 하락은 했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35%로 하락률이 74년과 비교해서는 큰 것은 아니고요. 거품이 많이 끼어있던 애플, 테슬라, 구글 하락은 했지만 1974년하고 이번이 다른 것은 미국 실업률 낮으면서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는 골디락스가 나오려고 준비 중이고요. 미국 연준 금리 인상만 봐서는 1974년 데이터에서 완전한 나스닥 저점이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1994년 미국이 처음으로 75bp 자연스텝 금리 인상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95년 6% 금리 인상 이후 5% 6%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2000년 닷컴버블 유발하는 연준의 실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94년 50bp 75bp씩 강하게 금리 인상했었는데 2022년 작년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추세였고요. 당시 실업률도 낮았고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도 94년 같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언급을 한 만큼 94년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94년 2월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해서 빠른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 하락은 했지만 1995년 1월 마지막으로 50bp 금리 인상 이후 나스닥은 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월하고 3월 25bp 금리 인상 남겨둔 상황인데 3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무엇보다 올해 3월에는 중국 양해에서 대규모 부양책도 예정이 되고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무엇보다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974년, 1994년 연준 금리 인상 시기와 나스닥 움직임 비교를 해보았는데 100% 이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코인은 연준이 금리 인상 완전히 끝나야지 제대로 된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두시고요. 이렇게 나스닥 반등 오면 미국 빅테크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는 거지 코인은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가하고 왼쪽 차트 거품 빠진 이후 신생기업들 주가 차트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른쪽은 코인베이스 주가입니다. 큰 하락 이후 바닥 두 번 찍고 반등은 왔지만 데드캣 바운스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하락 오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 주가도 이번 나스닥 상승에 반등이 크게 올 가능성 존재는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재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코인 산업 대표하는 거래소인 만큼 새로운 혁신 없이 2021년, 2022년 비슷하게 시장 호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큰 상승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코인의 새로운 혁신과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면 코인베이스 주가도 대세 상승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 1월 1주차 기관들 코인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당장 상승 오는 것에 비해서 기관들은 코인을 오히려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주 기관들은 비트코인 6.5밀리언, 이더리움 3.1밀리언 매도했고 올해 시작하자마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인들 추가 매수는 많이 없었지만 우리 리플 보면 3밀리언으로 이더리움 마이너스 3.1밀리언에 비해서 리플을 기관들이 더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 무엇보다 올해 SEC 소송 종료 가능성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리플 저점에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 3밀리언 매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관 매매 현황 지켜보지만 리플을 단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이번에 리플 3밀리언 매수 이후 리플 총량은 33밀리언으로 솔라나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작년에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관들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리플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기관들도 리플 소송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죠. 그리고 리플 가격 보면 하루 만에 플러스 4.9% 반등이 좋습니다. 리플 데드캣 바운스에서 25일선 당장에 돌파하는 이런 큰 상승 나온 것은 나스닥 상승과 알트코인 순환장으로 리플 가격 상승했다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기간 매수로 저점 공고해지면서 리플 상승을 한 거죠. 이번 리플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은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도레티가 미국 의회에서 SEC를 감독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2022년 코인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해로 FTX 파산, 루나, 셀시우스 파산 등 코인 시장 충격 줄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SEC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았는데 SEC는 코인 시장 규제와 프레임 만드는 것에 예상보다 늦다는 리플 법률 자문에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리플 법률 고문은 올해 상반기 안에 리플 SEC 소송 종료 가능성 매우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 미국 의회에서 감독해달라는 요청은 리플 가격에 긍정적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두 번 더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 여기서 찐 반등 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한 번 더 하락하고 개미들 털고 난 다음에 본격 상승 올 것인지는 중경투TV하고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